안녕하세요. 랜선 언니 노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해외 취업 일본 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일본 취업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었지만 그 IT 쪽에 들어가기 전에 운반회사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일은 너무 재미있었지만 저의 그 상사분들을 봤을 때 내가 이 회사에서 과장을 달고 부장을 달고 해도 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발전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여자는 역시 여자도 그 남자도 그렇지만 아이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역시 전문직 쪽에 있는 것이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회계 쪽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마침 제 여동생이 IT 계열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동생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언니 이런 교육이 있는데 언니 한번 들어봐, 이거에서 개발자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의 나이가 32살이었어요. 32살. 그러니까 만 31살이었어요. 많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막 찾아보기 시작했죠. 근데 국내에서 31살, 그러니까 교육을 마치면 32살이었는데 32살에 IT 쪽으로 신입으로 취업을 한다?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나이를 더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국내에서는 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또 일본어를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일본 IT, 그때 막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일본 IT 쪽으로 청년 취업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일본 IT 취업 쪽으로 막 학원을 알아봤어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제 한 업체에 컨택을 했어요. 그 업체는 일본 취업을 전문으로 말씀해주는 그런 업체였어요. 물론 월드잡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였답니다. 그때 저는 두 갈래 선택길이 있었는데 IT 취업반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국내 그냥 IT 취업반에 들어가느냐. 네, 일단 일본 IT 취업반은 일본어 교육과 IT 교육을 동시에 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이티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비즈니스 레벨의 일본어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굳이 일본어 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다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IT 교육을 더 하자라는 생각이었죠. 거의 비율을 따지면 일본어 비율이 적지 않았거든요. 동급이건 6대4? IT 6? 일본어 4? 이 정도 비율이었는데 그 시간에 일본어를 쌓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난 일본어 할 줄 아는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국내 IT 취업학원으로 알아봤습니다. 해외 취업 알선해주는 업체에서 그 정보 취업 기사 대비반을 따로 미리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그거 신청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IT 교육을 받기 전에 그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대비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한 2달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기사 자격증을 먼저 땄죠.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 이거는 뭐 각자 어떤 곳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요런 데도 있고 요런 데도 있고 요런 데도 있고 추천을 해주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월드잡이라든지 이제 잡코리아 그런 데 가면 이제 IT 무료 교육 뭐 국비 지원 뭐 이런 거 보면은 쫙 나와요, 리스트들이. 이제 그런 데서 골라서 찾으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일단 학원에서 추천해 주셨던 그 알선 업체에서 추천을 해 주셨었어요. 이제 국내에 있는 그 IT 교육기관 중에 굉장히 빡세기로 유명하다. 네. 거의 정규 수업을 뭐 하루에 뭐 8시간 하는데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곳을 등록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IT 1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빡세게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알선 업체와의 그 상담이 끝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국비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원에 등록을 해야 해요.
근데 그냥 무작정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제 지원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후 그곳에서 원하는 양식이 있어요. 뭐 지원서 같은 거죠. 뭐 계획서 같은 거였나? 뭐 그런 거를 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내고 그다음에 또 면접 같은 거를 또 봐요. 학원에 가가지고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가가지고 이제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시작하는 나이가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알선 업체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 나이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일본이다 보니까 한국은 더 어려울 뿐더러 사실 일본도 어떨지 모르니까 그때는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기는 해요.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취업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근데 좀 나이가 약간 이런 식의 답변들이어서 사실 저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불안감을 안고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클래스에는 저 말고도 일본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어요. 신기하죠? 국내 취업반인데도 그렇게 IT를 전공을 했었거나 원래 그 한국에서 그 IT 관련 일을 하고 계셨거나 이런 분들이 다시 국비 교육을 받고 교육을 들으러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 분은 이제 게임 회사 직원이셨는데 자기는 이제 개발 쪽 업무는 아니었는데 이쪽이 뭔가 더 가망이 있다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게임 그 개발을 배우고 싶다 하셔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진짜 그 IT 회사에서 일했던 분도 계시고 전공했던 분도 계시고 저처럼 아예 1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답니다. IT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제 전담 담임 강사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분이 계세요. 이제 한 분이 담당을 하셔갖고 저희 클래스를 이끌어 주시는데 물론 처음 이제 자바에 대한 기초라든지 오라클에 대한 것도 배우고 저희는 이제 스프링 3.0 세대여가지고 그걸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라클, 그러니까 MySQL도 약간 조금 건드리긴 했지만 주는 오라클이었어요. 왜냐? 그 정부 프레임워크가 오라클의 스프링 기반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준으로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수업은 9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됐나? 그리고 잠깐 저녁 시간을 갖고 9시까지. 원래는 10시까지지만 예, 집이 먼 사람들은 9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고 갔답니다. 주로 이제 그 저녁 자율학습 시간에는 강사님이 내주신 과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제를 다 끝냈을 경우에는 뭐 그날 배운 거 복습을 한다거나 좀 의욕적인 친구들은 또 이제 나름의 예습을 한다거나 자기가 이제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했었었죠. 어렵지 않았냐고요? 왜 안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는 문과지만 대학은 이과 쪽을 나오고 했지만 전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거 무슨 외계어를 배우는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공부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덕분에 강사님께 참 센스가 있다라는 말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전공을 안 한 사람도 물론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뭐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다는 거 그렇게 너무 또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냥 우리 수학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단원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절대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일문 이력서도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국내 취업반은 공문 이력서 하나만 준비하면 되지만 저희는 일본어 취업반이었기 때문에 일본 이력서도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력서 준비해 놓은 거를 이제 업체 지원을 내고 이메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다 계셨기 때문에 직접 면접은 못 보고 일단 1차 면접은 스카이프 면접을 봤어요. 그때 저희 면접을 보셨던 분이 일본인 그 회사에서 이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인 직원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분이 저희 면접을 보셨어요. 왜 일본에서 취업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셨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일본에 와서 개발자로서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질문도 그냥 간단한 것만 하셨습니다. 오브젝트에 대해 오브젝트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론적인 것들. 왜냐면 거기 스카이프로 손코딩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1차 면접이 끝나고 그 중에 이제 최종 선정된 사람들, 합격자들은 사장님이 직접 한국에 오셨을 때 오리엔테이션 겸 해갖고 이제 저희 합격자들을 만나가지고 막 다양한 것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의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러 오셨어요. 그때 저희 총 3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저희 클래스에서 2명, 다른 클래스에서 1명, 그래서 총 3명이 그 회사에 당시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클래스에서 첫 번째 면접이었고 저희 셋은 첫 번째 면접만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왜 그 회사를 선택했느냐? 사실 면접을 한번 해보니까 더는 못하겠는 거예요. 또 면접이 일본어로 진행이 되거든요. 한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로 진행이 되는 데다가 아무리 그 준비를 했어도 또 외국어로 이렇게 면접을 보려니까 너무 떨린 거예요. 이 가슴이 꽁닥꽁닥 거려가지고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한번 하고 나니까 진이 쩍 빠지는 거예요. 2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이만하면 됐다. 그냥 이 회사로 정하자 해갖고 그냥 첫 번째 회사 바로 합격하자마자 그냥 갈게요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일본 회사의 생활 궁금하시죠?